5장 4절 베셀 미분 방정식과 베셀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과 함께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은 나중에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특히 12장 10절쯤에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자,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셀 미분 방정식도 역시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인데요.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x제곱 y2' 플러스 xy'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누제곱 그리고 y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의 값은 그리스 문자 누는 음이 아닌 실수로 정의합니다. 즉 누는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양수일 수도 있는 그런 실수값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베셀 미분 방정식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장 1절 정리 1번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선 표준형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표준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y2' 앞에 계수가 1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형식적으로 x제곱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은 y2' 플러스 x제곱분의 x니까 약분되면은 x분의 1 y'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누의 제곱 그리고 y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y2' 앞에 계수가 1이니까 표준형이 됐습니다. y' 앞에 계수는 px라 보고 그 다음에 y 앞에 계수를 qx라 봤을 때 이 p하고 q의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x 이퀄 0에서 px도 qx도 각각 분모가 0이 돼서 불능입니다. 따라서 x 이퀄 0은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의 특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칙 특이점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x 이퀄 0가 특이점이니까 5장 1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원점에서 해석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y는 이퀄 시그마 am의 x m승꼴의 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3절쯤에서 배웠던 프로비너스 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비너스 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x 이퀄 0라는 특이점이 정칙 특이점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배웠던 정칙 특이점의 정의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px 앞에다가 x를 곱하고요. qx 앞에다가 x의 제곱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px에다 x를 곱하니까 1이 나오고요. qx에다 x제곱을 곱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누의 제곱이 되는데 이건 상수함수고 이건 2차 다항식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둘 다 x 이퀄 0에서 이 두 개의 함수가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x 이퀄 0는 주어진 미방의 특이점은 특이점이었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정칙 특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칙 특이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정칙 특이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편의상 스타식이라 해볼까요? 스타식은 바로 프로비너스 해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프로비너스 해법에 의하여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y는 이퀄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꼴의 해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앞에 x의 r승을 곱한 이런 모양이 바로 프로비너스 정리 1번에서 다뤘던 이 미분 방정식은 우변이 0이 되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입니다. 따라서 1차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를 구해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두 개의 해 중에서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이런 꼴이라는 것이 앞에 우리가 5장 3절에서 배웠던 프로비너스 정리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로부터 이런 꼴의 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를 이런 꼴의 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을 찾을 것이고 더불어서 이 r이 먼저 구해지면 이 계수가 또 구해지게 되는데요. r과 am을 순차적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베셀 미방을 만족하는 한 해가 어떤 꼴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요 XR승은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 역할을 하니까 안에 집어넣을 수 있죠. 시그마가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플러스 R승꼴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쭉 풀어서 쓰게 되면은 개수 사이 점화식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 시그마를 풀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을 계산하죠. Y'은 자,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할 것 같죠. 몇 급수는 수렴권 안에서 항별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은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 그리고 AM의 X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1승이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죠. Y2'은 이제 미분하니까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AM의 X의 M 플러스 R 마이너스 2승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이 스타식으로 주어지는 이 미방에다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을 잘 보면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식에다 다 대입을 해보니까 Y2'에다 X제곱을 곱하죠. 이 식의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X제곱은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니까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M의 X의 제곱을 곱했습니다. 지수법칙으로부터 M 플러스 R승이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여기 있는 Y'에다 X를 곱하는 식을 계산하겠습니다. 이 Y'에다가 양변 X를 곱하죠. 역시 X는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니까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M 플러스 R 그리고 AM의 X에 자, 여기다 X를 곱했으니까 역시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M 플러스 R승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Y에다 X제곱을 곱합니다. 이 Y에다 X제곱을 곱하니까 X제곱 역시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 역할을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 플러스 R 플러스 2승이 됩니다. X제곱을 곱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누 제곱 Y예요. 누는 실수값이에요. 의미 아닌 실수. 마이너스만 남겨놓고 누의 제곱을 안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누의 제곱 그리고 Y예요. 그래서 AM의 X의 M 플러스 R승이 같이 됩니다. 자, 이들을 다 더한 것은 이퀄 0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거듭제곱의 모양을 잘 보세요. M은 여전히 0부터 카운팅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세 개는 M 플러스 R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만 M 플러스 R 플러스 2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시그마가 공통으로 나오는 항은 M이 0일 때 R 플러스 2승이니까 여기 M이 0일 때 R승이거든요. 그러니까 R승과 R 플러스 1승은 공통항, 4개 모두의 공통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4개 모두의 공통항은 R 플러스 2차 항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그마를 묶을 때 R 플러스 2차 이후부터만 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4개 모두의 공통항이 되지 못하는 항들이 R승과 R 플러스 1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따로 띄어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따로 띄어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자, 여기다 각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식에다가 각각 M 대신에 0을 대입해 봐요. R-1이 되는군요. 그래서 R 그리고 R-1 이와 같이 되고요. 0을 대입했으니까요. 여기 A0인데 여기도 M을 0을 대입하면 A0 여기도 M을 0을 대입하면 A0 나오니까 그래서 A0를 공통으로 묶어서 바깥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A의 X의 R승, X의 R승, X의 R승이 있죠. 자, 이렇게 쓰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럼 여기 공통을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M이 0일 때 자, 여기도 M이 0일 때니까 R이 있고 A0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이제 M이 0일 때 R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군요. 자, 그리고 여기 A0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누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누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X, R승끼리 일단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X의 R 플러스 1승, X의 R 플러스 1승을 묶어야 되죠.
자, 그러려면 m이 1일 때예요. 그럼 m이 1이면 A1, A1, A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A1이 다 3개 항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바깥으로 묶어내도록 하고요. m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R 플러스 1. m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r만 남는군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m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r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다가 m 대신에 1을 대입해봤자 마이너스 누 제곱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군요. r승, r 플러스 1승이에요. 이제 m이 0일 때 따로 띄어서 계산했고 m이 1일 때도 따로 띄어서 계산했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하나, 둘, 여기 세 개는 이제 m이 2부터 카운팅이 되는 것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문자를 치환할 생각인데요. 자, 이제 다음같이 치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간단하게 다음같이 놓을 생각이에요. 여기 파란색 세 개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같이 놓을 생각이에요. 그냥 m을 그냥 s라 놔 보겠습니다. 그냥 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놓기로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m 플러스 2를 s라고 놔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m이 2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이 2일 때, m이 2일 때는 s도 2부터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마를 요 한 번 더 쓸까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지금 쓰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결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베셀 미방이 워낙 중요한 미방이니까 한 번 더 써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건 m이 2부터거든요. 한 번 더 써볼게요. m이 2부터 무한대,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m 플러스 r, m 플러스 r 마이너스 1 am x의 m 플러스 r 승이고요. 두 번째도 이제 m이 2부터 나오잖아요. 시그마 m이 2부터 무한대까지 m 플러스 r am 그리고 x의 m 플러스 r 승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좀 이따 쓰고 네 번째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도 m이 0일 때 1일 때 다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m이 2부터 카운팅 되거든요. 그래서 m이 2부터 무한대예요. m이 2부터 무한대까지 누의 제곱 am x의 m 플러스 r승이에요. 순서를 좀 바꿔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세 개를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쓰도록 할게요. 플러스 시그마, 얘는 요거 계산할 때 전혀 카운팅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m이 0부터 무한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am x의 m 플러스 r 플러스 2승 이퀄 0이어야만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 세 개는 m을 s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m 플러스 2를 m 플러스 2를 s라 놓은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달이 되면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따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암산으로도 충분히 식을 정돈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이왕이면 전개해서 좀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r 마이너스 r 소거됐죠. r제곱 마이너스 누제곱입니다. r제곱 마이너스 누제곱 그리고 a0 x의 r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r 플러스 1, r 플러스 1이 공통하니까 묶어내면은 r 플러스 1 그리고 또 여기 r 플러스 1이 있죠. 그래서 r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누 제곱 그리고 a1의 x의 r 플러스 1승이에요. 자, 이제 요 두 개는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요 세 개는 치환할 때 m을 s로, 얘는 치환할 때 m 플러스 1을 s라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에서 m을 s로 놨었으니까 m이 2부터 카운팅 되면은 s도 2부터 카운팅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게 m 대신에 전부 다 s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다 똑같은 이 AM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깥으로 이제 얘네들은 AS를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개가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요 중괄호 안에 다시 쓸 거예요. M 대신에 S를 썼습니다. M 대신에 S를 쓰고 앞에 부호가 플러스예요. S 플러스 R 마이너스,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고 누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누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S 플러스 R승, X의 S 플러스 R승, X의 S 플러스 R승인데 여기도 S라 놓아버리면은 X의 S 플러스 R승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X의 S 플러스 R승이 이 대괄호 바깥에 4개 항에 공통으로 X의 S 플러스 R승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M 플러스 2를 S라 놨는데요. 그러면 M이 0부터 갈 때는 S가 2부터 가니까 똑같이 이걸로 표시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제 M이라는 문자는 S-2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S-2 이렇게 돼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겠죠? 요걸 계산한 거예요. 요 식으로부터 M은 그러면 S-2로 바뀌니까 요 M 대신에 요 S-2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변은 0이어야만 하니까 이퀄 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잘 살펴보면 R승부터 R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R 플러스 2승 이후부터 오름차순의 무한차수 다항식을 계산한 것이 0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급수가 갖고 있는 항등식 관계로부터 그러면 모든 차수 앞에 개수가 다 0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합니다. 얘도 0이어야 되고 또한 얘도 0이어야 되고 또한 얘도 0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이 베셀 미방이 프로비누스 해법을 적용하는 예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었잖아요. 프로비누스 해법에서 A0는 0이 아니라고 이미 약속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항을 0으로 했을 때 R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2개 미방이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물론 3개 미방이면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맨 처음, 제일 작은 차수 앞에, 제일 낮은 차수 앞에 개수가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얻어지는 R에 관한 방정식이 바로 결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베셀 미방의 결정방정식이 나타났는데요. 베셀 미방의 결정방정식을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셀 미방의 결정방정식은 얘예요.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럼 얘가 2개 곱해서 0인데 뒤가 0이 아니니까 그럼 앞이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누제곱 이퀄 제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결정방정식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이 베셀 미방의 결정방정식이 구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래서 R이 2개가 있어요. R은 플러스 누와 마이너스 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쪽을 R1이라 쓰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R는 플러스 누예요. 그런데 누는 0보다 큰 하여튼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R2는 마이너스 누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R이 구해진 거예요. R이 하나는 누로 또 하나는 마이너스 누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서 구해줬던 R은 여기도 R 있고 여기도 R 있으니까 다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R이 누일 때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R이 누인 경우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점화식 관계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0이라 놓고 푸는 과정에서 2개의 근이 나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R이 곧 누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R이 누인 경우 여기도 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누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누의 제곱 그리고 A1 이것이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2개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는데요. 여기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걸 풀 때 누 플러스 1 플러스 누와 누 플러스 1 마이너스 누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얘가.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 앞부분만, 이 중괄호 부분만 다시 지금 인수분해 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요거 더하면 이 누 플러스 1, 요거 계산하면 1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0이 나올 리는 없죠. 왜냐하면 누가
음은 아닌 실수라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0이 나오려면 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을 만족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올 리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개 곱해서 0인데 앞이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뒤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그렇다면 A와는 0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R 대신에 누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누, R 대신에 누를 대입하니까 S 플러스 누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S 플러스 R 대신에 누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누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괄호 닫고요. AS 플러스 AS-2 이퀄 제로 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면 S 플러스 누가 공통으로 들어있군요. 자, 요렇게 묶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식은 다시 한번 보면은 S 플러스 누를 묶어내니까 S 플러스 누 묶어내니까 이거 더하기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1 지워지니까 또 S 플러스 누가 나와서 S 플러스 누의 제곱 마이너스 누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AS 플러스 AS-2 이퀄 제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돼야 됐죠. 여기도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차의 곱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따로 계산한다면 할까요? S 플러스 누 플러스 누와 S 플러스 누 마이너스 누니까 이거 지워져서 S 플러스 2 누 그리고 S로 표현을 바꿀 수 있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보니까 S 플러스 2 누 그리고 S 이와 같이 됐습니다. S 플러스 2 누 플러스 S S 플러스 2 누 곱하기 S 그리고 AS 더하기 여기도 AS AS-2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를 넘기고 얘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점화식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AS는 이퀄 넘어갔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1 AS-2가 되고요. 그 다음에 S 플러스 2 누 그리고 S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서 S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이 세 번째 식을 0이라 놓고 풀 때 이 S는 2 이상이 되는 정수예요. 그리고 누가 음이 아닌 실수였으니까 이 녀석 절대로 0이 될 리 없습니다. 얘도 0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점화식 관계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S는 2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0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인했고요. 이제 S는 2, 3, 4 이런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먼저 S 대신에 2를 먼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S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까요? S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은 여기 2를 대입하면은 여기는 제로.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S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여기 A2가 됐죠. A2는 자, 이제 여기다 다 대입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1. S 대신 2를 대입하니까 2 더하기 2 누 그리고 S 대신 2를 대입했으니까 2 그리고 2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A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여기 잘 보면 터울이 2씩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터울이 2씩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S 대신에 이거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하려고 해요. 3을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A3가 됐죠. 자, 여기다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자는 마이너스 1이 있었고요. S 대신에 3을 대입하니까 3 더하기 2 누 그 다음에 S 대신에 3을 대입했으니까 3 그리고 3을 대입하면 여기가 A1이 되는데요. 자, 우린 여기서 요 값에 주목할까요? 우리는 아까 A1이 0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얘가 0이니까 이 값은 0이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니까 A1이 0일 때 A3도 0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규칙을 계속 반복해 볼까요? 이 터울이 2씩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첨자가 홀수일 때 A1이 0이면 A3도 0이고 여기가 A3면 여기는 A5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홀수 첨자는 동시에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홀수의 첨자가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1, A3, A5 그래서
이렇게 A, E, M, 마이너스 1 이들 모두는 다 제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베셀 미방에서 홀수 첨자는 모두 다 0이었군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그렇다면 짝수 첨자들만 계산해 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0도 편의상 이제 짝수에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이게 터울이 2씩 나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S가 4가 되면 4에서 2 빼니까 2, 여기가 A2가 되고 그럼 여기는 A4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짝수 첨자들 사이의 관계들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를 더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지웠던 결정방정식이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정방정식은 R제곱 마이너스 누제곱이거든요. R제곱 마이너스 누제곱, 이것이 결정방정식인데요. 이걸 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X 대신에 R로 바꾸는 모양 형태가 그걸 0이라 놓고 풀면 그게 곧 결정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베셀 미방의 시간에 결정방정식의 모양과 유사한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결정방정식을 외우기는 아주 수월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S가 4일 때를 하나 더 대입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S가 4일 때를 계산합니다. S가 4일 때 좌변의 첨자는 A4 마이너스 1. 자, 이제 4를 대입합니다. 4 더하기 2 누 그리고 여기가 4가 됐습니다. S 대신에 4를 대입했습니다. 여기는 A2가 되죠. 그런데 A2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이에요. A2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여기도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바꿔 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4를 먼저 쓸게요. 4 그리고 4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2라는 숫자가 있죠. 2를 또 먼저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4 더하기 2누가 있습니다. 4 더하기 2누가 있고 여기는 2 더하기 2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를 다 써놓을게요. 4 더하기 2누 그리고 2 더하기 2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걸 여기다 쓴 거고요. 4 앞에다 쓴 거고 그 다음에 A2에서 나오는 2 더하기 2는 여기다 쓴 거고 2 그냥 쓴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이 A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돼서 A4도 A0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식을 조금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약간 변형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어진 식에서 이 식의 모양을 약간 바꿔놓을 생각이거든요.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싶으면은 한 번 더 규칙성을 찾아볼까요? 사실 어느 정도 여기만 갖고도 규칙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한 번 더 그러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 규칙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홀수 첨자는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홀수는 대입할 필요 없고요. 이번에 6을 대입해보면 여기가 A6가 되죠. 마이너스 1, 여기는 그러면 A4가 돼요. 왜냐면 터울이 2씩 나거든요. 자, 6을 대입하니까 6 더하기 2누, 6 더하기 2누, 그리고 여기가 6이 나왔잖아요. A4가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식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자,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3승입니다. 6을 잘 살펴보면 얘는 2 곱하기 3이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4는 2 곱하기 2예요. 그 다음에 2는 2 곱하기 1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의 2승이죠. 요 2, 2, 3, 3, 그리고 1, 1. 일단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6, 4, 2를 먼저 쓸게요. 6, 4, 2를 먼저 다 쓰고 숫자만.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6 더하기 2누. 그 다음에 4 더하기 2누. 그 다음에 2 더하기 2누.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끝이 A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같이 이 식을 변형하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거꾸로 가서 얘도 변형하고 그 다음에 얘도 변형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더 일반화시키려고 하고요. 물론 당연히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이 세 개의 특징만 갖고 수학적 귀납적 가정을 생략한 채 바로 결론 내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기 2를 다 빼낼 거예요. 2를 다 빼냅니다. 자, 이제 여기서 2를 하나씩 다 빼면 6, 4, 2가 있죠. 자, 여기서 2를 빼면 2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2를 빼니까 2가 또 하나 있고, 여기서 2를 빼면 2가 또 하나 있으니까 2의 3승이에요. 하나, 둘, 세 개가 2의 배수잖아요.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누가 될 것이고, 여기는 2를 빼냈으니까 2 플러스 누가 될 것이고, 2를 빼냈으니까 여기는 1 플러스 누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3승 A0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모양을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식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요. 누 플러스 1, 누 플러스 2, 누 플러스 3으로 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이제 같은 논리로 여기서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여기서 2가 하나 나가고 여기도 2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2가 두 번 나왔죠. 2의 제곱, 여기는 2 더하기 누, 1 더하기 누, 앞으로는 누 더하기 1, 누 더하기 2로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2예요. 우리 이 앞에 숫자를 적당하게 바꿀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마이너스 1의 1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A0가 있었고 여기도 2의 배수니까 2가 바깥으로 나가요. 2를 앞에다 쓸게요. 그리고 2가 바깥으로 나가고 1 더하기 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기 보면은 주어진 식은 요 2의 제곱, 2의 3승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음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2의 3승은 8이잖아요. 요거 다시 쓰면은 2, 4, 8이니까 이거 2의 3승이고요. 6은 다시 쓰면 이거 3팩토리얼로 쓸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는 2의 제곱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2는 2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얘는 주어진 식은 여기 보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쓰지 말고 여기를 살짝 지우고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2의 3승, 2의 3승이니까 2의 6승이죠. 2의 6승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되죠. 여기만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2의 6승 곱하기 3팩토리얼, 2의 6승을 앞에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3팩토리얼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4승 곱하기 2팩토리얼, 2의 4승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서 6은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숫자네요. 그 3은 뭘까 하니까 2 곱하기 3에서 3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4, 4, 2,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요 4가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것처럼 여기 2는 2의 제곱이라서 2 곱하기니까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1팩터라는 곱셈에거나 항등어니까 쓰나만 하지만 그래도 형식으로 써놓겠습니다. 요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규칙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규칙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짝수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AEM의 규칙은 이제 짝수를 뜻하기 위해서 EM이라 쓴 거예요. 자, 이제 그 규칙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이제 자, 3일 때 3승, 2일 때 2승, 1일 때 1승이니까 2m이 있잖아요. 2 곱하기 m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m승이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일 때 2의 6승, 4일 때 2의 4승, 2일 때 2의 2승이니까 2m이잖아요. 2의 2m승이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2 곱하기 1, 1팩토리얼. 2 곱하기 2죠. 2팩토리얼. 2 곱하기 3이죠. 3팩토리얼.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은 2 곱하기 m이니까 m팩토리얼이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2 곱하기 1에서 요 1이죠. 누 더하기 1 하나가 있습니다. 2 곱하기니까 누 더하기 1, 누 더하기 2개가 있어요. 항이 2개.
2 곱하기 3인데 누 더하기 1, 누 더하기 2, 누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2 곱하기 m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누 더하기 1, 누 더하기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호 표기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누 더하기 1, 누 더하기 2, 그 다음에 누 더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수가 모두 몇 개가 나오길 원하냐면 요 개수가 3개였었잖아요. 2 곱하기 3이었을 때 여기는 개수가 2개였었잖아요. 2 곱하기 2였을 때 여기가 2 곱하기 m으로 표시가 되니까 우리는 요 개수가 m개가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 더하기 m-1 이와 같이 됩니다. 잘못 표시했군요. 누 더하기 m이 돼야 되겠네요. 1부터 나왔으니까 누 더하기 1, 누 더하기 해서 누 더하기 m까지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여기 다 A0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0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m이라는 첨자, 아까는 s라고 되어 있었지만 보다시피 홀수 첨자는 다 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되는 m은 이제 A0 여기보다 이 짝수일 때가 다 A0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짝수가 전부 다 이렇게 A0 항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이때 A0를 어떤 값으로 놓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간단하게 보면 1로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할지 몰라도 여기를 1로 놓는 순간에 이 식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베셀 미방해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한 끝에 이렇게 놓으니까 조금 더 간결해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냐면은 우선 여기 누의 값은 먼저 이 자체로 계산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형태로 먼저 제한을 둔 다음에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를 시키려면 감마함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감마함수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한 다음에 일반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개수를 처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즉 이 베셀 미방의 해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누는 원래 음이 아닌 실수로 되어 있었잖아요. 즉 누가 0이거나 또는 양의 실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누를 음이 아닌 정수로 제한을 둬 보겠습니다. 즉 만일 누를 n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n은 음이 아닌 정수예요. 즉 0, 1, 2, 3, 4 이렇게 약속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만일 누를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이 A0를 처리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AEM은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의 M승이 되고, 그리고 2의 EM승이 되고, 그 다음에 M 팩토리얼이 됐고요. 누 대신에 N으로 바꿔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2, 그리고 N 플러스 M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A0항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보면 팩토리얼이 있군요. 그래서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려고 일부러 누를 음이 아닌 정수로 제한을 뒀던 거예요. 근데 이게 팩토리얼이 되려면요, 원래 n 플러스 m 팩토리얼이라면은 n 플러스 m에서 1씩 빼가지고 자연수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1씩 빼서 곱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1, 2, 3, 4에서 n 플러스 m이 나올 때까지 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부터 n까지 곱은 없는 상태니까 이 자체가 팩토리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로 놓는, 이게 1로 놓으면 계산하기 쉬울 듯 보이는데 오히려 해가 복잡해지니까 해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개수사의 점화식을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A0를 다음같이 놓도록 약속을 한 겁니다. 계산의 편리성을 염두에 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0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A0를 자, 렛이라 쓴 거는 이렇게 놓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팩토리얼을 바꾸려면은 n 팩토리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 팩토리얼.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있는 숫자하고도 염두에 둬서 조금 더 간략하게 바꿀 생각인데요. 여기다 이엔승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기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EM은 마이너스 1의 M승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의 EM승 그리고 M 팩토리얼이 되고, 자 이제 한번 더 써볼까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m이 있었고, 그 다음에 a0 대신에 이걸 곱한 거잖아요. 2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1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의 m승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수법칙을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수법칙으로부터 분모는 2의 2m 플러스 n승으로 바뀌고요. 여기 m 팩토리얼이 있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얘를 좀 간략하게 바꾸길 원했던 건데, 자 1부터 n까지 곱, m 플러스 1, m 플러스 n 플러스 m까지 곱이니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빨간색 밑줄처럼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n 플러스 m의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얘는 이제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m승이 같이 돼서 계수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베셀 미방의 해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해를 표시할 때 y는 이퀄 x의 r승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승꼴로 가정을 했었는데, 이 m이 첨자가 1, 3, 5, 7, 9면 다 0이니까 이제 얘가 홀수 첨자인 경우는 덧셈에 대한 0은 덧셈에 대한 항도니까 더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r이 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x의 누, 우리가 아까 누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를 지금 계산하기 좋게 n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n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홀수, 얘를 쫙 풀어서 써봐요. A0, A1, A2 이렇게 나올 텐데, 홀수 첨자는 0이니까 더할 필요 없고, 남은 것은 A0, A2, A4 이렇게 짝수 첨자들로 구성되는 짝수 차수의 다항식들만 쭉 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풀어 썼다가 다시 묶지 않고도 이걸 바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2m 플러스 n승 그리고 m 팩토리얼 그리고 n 플러스 m 팩토리얼 그리고 마이너스 1의 m승 그리고 요 개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 x의 m승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게, 이게 짝수니까 2m승이 되죠. 예, 왜냐면 얘를 쭉 풀어 썼다가 다시 묶은 거예요. 아시겠죠? 홀수 첨자가 1, 3, 5, 7, 9는 다 앞에 개수가 0이니까 나타나지 않고, 여기가 A0, A2, A4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A2면 여기도 2승, A4면 여기 4승이니까 짝수만 남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요거를 곱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되죠. 얘를 팩토리얼로 바꾸기 위함인데, 이걸 또 왜 곱했을까? 더 복잡해지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요. 되도록이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자, 요거 지수법칙으로부터 여기는 이제 m이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카운팅 됩니다. 이제 상수항부터 나와야 되니까 0부터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대로 안에 들어가 봐요. 이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니까, 그래서 안에 집어넣으면은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0 팩토리얼 1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2에 여기가 2m, 이걸 좀 이따 쓰기로 하죠. 얘부터 먼저 쓰죠. m 팩토리얼 n 플러스 m 팩토리얼 마이너스 1m승이 됐고요. 여기 팩토리얼 간단하게 됐고, 자, 얘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x의 2m 플러스 n승이잖아요. x의 2m 플러스 n승, 일부러 여기를 2m 플러스 n승으로 바꾸려고 일부러 이만큼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법칙을 적용하면은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2분의 1 x니까 2분의 x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가 2m 플러스 n승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아주 특별한 형태죠. n이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일 때는 이렇게 해서 해가 하나 구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해를 관습적으로 J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n이 의미 아닌 정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관습적으로 쓴 기호 표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래는 여기가 누였었잖아요. 누가 n으로 주어지는, 즉 의미 아닌 정수로 주어지는 제1종의 베셀 함수를 합니다.
이 절의 제목이 베셀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j nu x는 일반화된 nu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n이라고 의미 아닌 정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nu가 아닌 n으로 표시한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베셀 미방을 만족하는 함수가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했던 구조를 간단하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거 좀 지워볼게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JNX예요. JNX. 자, 이제 책에는 여기 XNX를 안에다 집어넣지 않아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안에 넣고 정도라면 이렇게 됩니다. 보다시피 m 팩토리얼 n 플러스 m 팩토리얼 m 팩토리얼 n 플러스 m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m승. 사실 우리는 앞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고, 누는 의미 아닌 정수였기 때문에 n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비판적법을 적용하면 수렴반지름 R이 무한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렴반지름 R이 무한대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럼 이거 중심이 원점이 되는 몇 급수인가요? 라는데 중심이 원점이라면 당연히 0에서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베니우스 해법에서는 아까 처음에 할 때요, 이게 0이 아니라 가정하고 나눠버렸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그러니까 x = 0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 일반항에다 비판적법을 적용해서 코시의 수렴반지름 구하는 공식을 쭉 적용을 해보니까 R이 무한대가 나오거든요. 자, 이때 그러면 원점을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식에서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만 우리 형식적으로 여기다 x 대신 0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0을 넣어 봐요. 여기다 0을 넣어 보세요. 0이 나오죠. 이 해가 JN0는 제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다 그냥 형식적으로 0을 넣어봤더니 0이 나오네 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x 대신에 그냥 0을 넣어봤더니만 그냥 0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물론 0이 아니라서 나눗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눗셈 하기 전에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x 대신에 0을 넣어 본 거예요. x 대신에 0을 넣으면은 이게 y가 0이 나오잖아요. 그럼 x 대신에 형식으로 나누기 전에 이 모양에다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y가 0이라 그랬죠. x가 0, 0, 0, y가 0이니까 0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프로베니우스 해법을 적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y = 0, 즉 x가 0일 때 y = 0도 해가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이 JNX, 즉 제1종의 베셀 함수의 정의역은 전실수범위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렴반지름 R을 구하는 코시 공식에다 적용하니까 R이 무한대가 나와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적법이나 또는 앞에서 배웠던 코시의 수렴반지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R이 무한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원점에서 수렴하는지를 결정할 때 이 식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결정을 한 거예요. x가 0이면 여기 보다시피 x가 0이면은 y가 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0도 이걸 만족해요. 그래서 이제 0을 포함한 전실수 범위 내에서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이 해가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JN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도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이 말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베셀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하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를 하나 구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n이라고 제한을 뒀을 때요. 우리는 즉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의미 아닌 실수일 경우에 대한 해를 아직은 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의미 아닌 실수로 일반화된 해는 이 해를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인 경우에 해를 먼저 학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n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1, 2, 3, 4.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n이 0이면 어떻게 될까? 또한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두 가지를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바로 예제 1번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J0x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n이 0인 거예요. 그럼 m이 0부터 무한대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1의 m승이고요. n이 0입니다. 그럼 n이 0이니까 m 팩토리얼 n이 0이죠? n을 0이라 가정한 거거든요. 지금 n 대신에 0을 대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m 팩토리얼 하니까 m 팩토리얼의 제곱 그리고 2분의 x에 자 여기 n이 0이에요. 2m승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풀어서 쓴 모양이 바로 이거예요. 굳이 풀어서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제곱 4승 6승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분모의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마치 1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의 4승 만약 여기가 2팩토리얼 여기가 4팩토리얼 여기가 6팩토리얼이었다면 얘는 정확하게 삼각함수 코사인 x에 대한 매크로니 급수식이 될 텐데 그러나 여기가 2팩토리얼이 아니고 4팩토리얼이 아니고 6팩토리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x의 매크로니 급수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사인 x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m승 n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m 팩토리얼 그리고 m 플러스 1 팩토리얼 이와 같이 되죠. m 팩토리얼 m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리고 2분의 x에 2m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n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얘는 짝수승 홀수승이 돼요. 이렇게 홀수승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풀어 쓴 게 이거예요. 자 여기도 잘 보면은 만약에 분모가 여기가 1 여기가 3팩토리얼 여기가 5팩토리얼 여기가 7팩토리얼이었다면 정확하게 삼각함수 sin x의 매크로니 급수가 될 텐데 얘는 분모가 1 3팩토리얼 5팩토리얼 7팩토리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x에 관한 거듭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뭐 사인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앞서 이 용어를 붙일 때 n차, 요 n일 때 누가 n일 때 n차의 제1종의 베셀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그러면 0차의 베셀함수라 말한 거고 얘는 n이 1이니까 1차의 베셀함수라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j0하고 j1을 컴퓨터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본 게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요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이렇게 파동 모양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잘 관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j0는 보다시피 감쇄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j1도 역시 감쇄 진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0를 0으로 하는 값이 이 j0를 0으로 하는 값, 즉 이 값이 제로가 되는 x값들, 이 값이 제로가 되는 x값들이 각각 요거 한 2점 얼마, 5점 얼마, 그리고 6, 7, 8, 8점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j1x를 역시 0으로 하는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가 좀 안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 5, 6, 7 정도 되고 10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얘네들은 삼각함수 코사인도 아니고 사인도 아니에요.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폭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x의 제곱 y2' 플러스 x, y'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누 제곱 y 이퀄 제로라는 이 베셀 미분 방정식에서 양변을 형식적으로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y2' 플러스 x분의 1 y' 플러스 x제곱분의 x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그리고 x의 제곱분의 누의 제곱 x의 제곱분의 누의 제곱 지금 누가 지금 n으로 주어졌으니까 n이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y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가로치기 x예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x가 작을 때는 진폭이 크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x가 커질 때마다 진폭이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x가 아주 크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식에서 만약에 x가 충분히 크다면은 x가 아주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x가 충분히 크게 되면은 x분의 1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x가 100만 번, 1000만 번 이렇게 x가 100, 1000만, 10만 이렇게 가면은 그 역수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n이 어떤 정수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n이 하나 딱 정해지는 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입니다. 얘가 0이면은 얘가 n이 0이면은 그냥 y만 남죠. 그래서 얘는 x가 커지면은 이건 0이 0으로 가까워지고 x가 충분히 크고 n이 0이면 충분히 크고 이렇게 이어서 쓸게요. 크고 n이 0이면 그러면 주어진 미분방정식은 y2 프라임 플러스 이건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이고 n이 0이니까 y만 남죠. 이퀄 제로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가 충분히 크고 n이 1이면 마찬가지가 되죠. 이거 1에 접해봤자 1인데 여전히 x가 충분히 커요. 100이면 제곱하면 여기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수니까 얘도 빠른 속도로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도 거의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꼴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y는 이퀄 c1의 코사인 x 플러스 c2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큰 x에 대해서 이 미방은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으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해가 표시가 되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충분히 학습했던 형태의 미분방정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합성하니까 이 두 개의 적당한 1차 결합으로 이거 합성할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합성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합성을 시켜보니까 대략 이런 꼴과 비슷하더라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함수를 찾는 거는 그리 간단치 않고요. 우리 수준을 넘어섭니다. 학부 수준을 넘어서니까 그냥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바로 삼각함수 코사인으로 합성을 시킨 꼴이에요. 근데 이게 이 함수가 이 미방이 이 미방과 똑같진 않아요.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x가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방에 거의 가까워질 테고, 그럼 이 말은 건 무슨 말이냐면 뒤로 가면서 얘가 거의 삼각함수들의 진폭과 비슷한 꼴이 계속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다시피 이게 0이 되는 값도 다 다르고 진폭도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J0x, J1x의 그래프고요.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우리가 이런 꼴로 표시가 되는 거와 거의 근사적으로 비슷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교재에 보면은 x가 충분히 작은 값이라 할지라도 x가 이렇게 크지 않더라도 x가 충분히 작은 값이라 할지라도 원래 주어졌던 이 J0x를 0이라 놓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푼 해와 J0, J1을 각각 0이라 놓고 푼 해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식에다 대입해서 푼 해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정확하게 얘를 0이라는 놓은 걸 컴퓨터 그래프로 해서 얻은 해들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거의 오차가 아주 작은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책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윗수가 n인 제1종의 베셀 함수를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해는 각각 이런 모양들이고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우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오도가 n인 n차 제1종 베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즉 누를 n으로 제한했을 때 해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주어졌던 베셀 미분방정식은 누로 되어 있었지 n으로 되어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미 아닌 실수로 주어졌을 때는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명한 감마함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감마함수, 이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물론 수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공학 분야에서 감마함수, 특히 이 베셀 미방을 공부할 때, 베셀 함수를 공부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는 감마함수에 관한 정의와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우고 이 감마함수를 이용해서 누로 주어지는, 즉 그냥 n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그냥 누 그 자체 의미 아닌 실수의 누에 대해서는 이 베셀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